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던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만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3%대 하락세를 보였네요. 네, 이어서 우리 시장 어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양시장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에 무려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800선을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내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코스닥은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특정 업종과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요. 네, 시장이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했다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우리 포착주들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지난주 포착주였던 청담 글로벌이 월요일부터 20%대 급등세 시작했고요. JNTC도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무려 54%나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윈팩도 2주 만에 46% 시세, 또 HB솔루션 안 그래도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고점을 더 높이면서 무려 126%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네, 부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 5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싹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명정지우 위원 나오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도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다양한 테마가 순환매가 돌았는데 한 주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예, 제가 한 주 먼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K-뷰티가 이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청담 글로벌이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리면서 수급이 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미쳤다. 기관들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는지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끝나진 않았죠. 금요일까지도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콜마홀딩스가 새롭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죠. 한국판 화장품계의 TSMC다.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우리는 모든 걸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 상위권에 한국 콜마가 만드는 선크림이 많이 포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뭐 특정 브랜드가 인기를 끌어야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브랜드를 이제 위탁 생산해서 이제 만들어 주다 보니까 한국 콜마가 핵심 자회사로 있죠. 미국의 대규모 증설하고 또 세종시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콜마 B&H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증설을 하면서 건강식품 제조업체, 뭐 손자회사 같은 경우는 또 HK 이노엔, 뭐 이 기업도 뭐 1조 원 가까이 지금 이제 인수를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바이오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탈모 같은 경우 사업도 또 진출하고 있고 이 콜마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포 세력들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K-뷰티 그리고 K-푸드 같은 경우도 뭐 단기 과일권에서 이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역시 또 뭐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임원들의 13명이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삼성전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로 또 볼 수도 있는 제가 설명드렸던 윈팩이라든지 벌써 한 40-50% 바닥 1,0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HB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앞으로 삼성 쪽에 관련 이 사업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 게 이 디스플레이 쪽에 긴밀하게 이제 협력업체란 말이에요. 잉크젯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삼성과 대기업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번 주부터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제가 6월 달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온 기업들은 여태까지 거의 못 간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 FST 한번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그리고 YC 4천 원대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어버브 반도체 삼성 쪽에서 지금 30억 넘게
일단 3자 배정 유증이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부 반도체도 다음 달이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서 부사장이 연설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주 이슈들이 또 있었어요. 뭐 영일만 고속도로에서 뭐 고속도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뭐 일시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나오니까 막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일회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뭐 고속도로를 한다라고 해서 뭐 실적이 급증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저출산 대책 사실상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정책이 분명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세밀하게 또 뜯어보면 이게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대출 받아라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 골장인 것 같거든요. 빚내라 이 부분, 싸게 해줄 테니까 빚내라. 이게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개선된 정책이 또 나오면 앞으로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뭐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당장은 또 큰 수혜가 없을 거고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출산에 대한 수혜주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쪽 좀 설명드리고 번외로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설명드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승전 반도체인 것 같다고. 이게 AI 산업이 이제 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4천조 원이 넘어갔나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단기 주종은 나오지만 이게 쉽게 제가 볼 땐 끝날 기미가 분명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 3분기까지는. 왜냐하면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확대될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세에 나타났죠. SKC가 먼저 뜨고 나서 또 이제 JNTC. 지난주부터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급등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JNTC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랑 맞설 수 있게 유리기판 자체를 생산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기업이 주도주 관점에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재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일단 기업에 지금 HPSB 지분 가치로만 수천억의 이득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일단 기업의 돈이 탄탄해요. 현금이 이제 탄탄하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또 들어왔던 기업 중에 하나고 HB 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 관련 장비 관련주 내에서 일단 가격이 싸요. 대부분 뭐 2만 원, 3만 원 실적도 아직 나오지도 않는 게 2만 원, 3만 원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업은 3천 원. 그런데 이제 재무 상태도 탄탄하고 HB 솔루션의 지분 가치까지 또 있는 상태예요. 자회사 지분 가치가 뭐 수천억 되겠죠, 일단. 근데 이제 나중에 주가 상승에 따라서 훨씬 더 뭐 조 단위로 또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지분 가치까지 더해지면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까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는 관점에서 꾸준한 관심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기승전 반도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중요 이슈로 들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양한 섹터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기승전 반도체라고 반도체 섹터 또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미리 세워봐야 되겠죠. 위원님, 섹터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주에도 또 당연히 반도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볼 섹터 또 있을까요? 결국엔 중요한 건 일단 반도체 쪽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무엇보다 이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실적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도 급등세가 나왔었고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상승세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화장품이 왜 갈까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앞으로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미국 시장부터 해서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신사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폭증할 만한 업종은 제가 볼 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K반도체 K뷰티가 상당히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K푸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시 하반기 내년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HBM 같은 경우는 내년도 내후년도 물량까지 완판됐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왜 지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SK하이닉스도 물론 주도주 관점에서 있지만 삼성전자 13명의 임원들이 이제 매수하기 시작해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이사.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임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뿐이지 막 잔뜩 사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AI 가속기랑
그리고 내년도에 HBM 핀 메모리까지도 이제 부각이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호재에 선반영이 안 돼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반영이 많이 돼 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AMD라는 재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의 특징적인 부분이 엔비디아는 떨어지는데 갑자기 AMD가 5%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네요. 아직 AMD가 엔비디아의 대항마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AI 반도체 기업인 것 같은데, 만약에 AMD랑 삼성전자랑 내년도도 AI 가속기, 거기 HBM 핀 메모리까지도 손을 잡는다 얘기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3나노 AMD랑 손잡았다, 삼성전자랑,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개선된 AI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제2의 엔비디아 기대감이 있는 게 AMD가 또 될지 모르거든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독점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태까지 산업혁명 속에서 완전히 혼자 막 8, 90% 독점했던 기업이 거의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결국엔 스마트폰도 애플과 삼성으로 양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앞으로 AMD의 행보를 또 주목하시면서 역시 AMD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다음 달에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열리면서 올해 드디어 그 가장 중요한 3D 패키징,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게임 체인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를 또 이제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뭐 삼성전자는 뭐 비메모리, 메모리, 그리고 스마트폰부터 해서 다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죠? 2023년도 1월 달, 벌써 1년 반년 전인 것 같은데요. 단 하나의 관심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유효할 것 같긴 한데, 새로운 부분들, 이제 엔비디아는 꼭 바닥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중장기 꼭대기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 수혜주들이 뭔가 올해 하반기 아직 선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시세를 한번 줄 만한 종목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엔비디아 흐름을 볼 것뿐만 아니라 AMD까지도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도 더 붙여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아직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로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2분기 주도한 화장품과 AI 반도체 핵심주 분석,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2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또 중요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예, 오늘은 화장품 AI 반도체 핵심주를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시게 되면 지금 청당 글로벌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예, 이 어떤 방송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온라인 방송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청당 글로벌을 딱 포착을 했는데 이런 기업 보시면 됩니다 라는 멘트를 한번 날렸던 것 같거든요. 이런 기업을 보시면 성공할 겁니다. 그게 불과 뭐 8,000원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왜냐면 너무 많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이 부사장, 뭐 임원, 그리고 특히 이 최대 주주, 그리고 친인척, 그리고 이 무엇보다 또 투자가 친인척까지도 뭐 100억에서 100억이 넘게 60억,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30억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기간만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대량 거래 시작됐나요? 거래는 줄면서 주가는 잘 버티고 있죠.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청당 글로벌이 왜 움직이느냐? 이제 앞으로 일단 무엇보다 미용 의류 사업, 필러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이 아이돌 굿즈 사업까지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북미 지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
아마존까지도 진출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실리콘2 기억나잖아요. 단 하나의 화장품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실리콘2를 보겠습니다. 레전드적인 진짜 설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엔비디아 뭐 지금 실리콘2 뭔가 이게 딱딱 하나만 제가 단 하나의 뭘 본다라고 하면 이걸 보겠습니다. 유리기판도 JNTC 처음에 피롭틱스에 이어서 엄청난 이제 결과를 이뤄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디자인 DSP 기업 중에서도 반도체 쪽 단 하나의 DSP 삼성전자 파운드리 소유주를 또 본다라고 하면 이 제2의 가온칩스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코아시아를 보겠습니다. 그 얘기도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뭔가 딱 업종별로 딱 꼽아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이 콜마홀딩스도 만만치 않죠. 이제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다시 드디어 지난주부터 이 파라볼릭이 밑에 빨갛게 이렇게 밑에서 빨갛게 돌아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 다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예. 밀집돼 있고. 그래서 이 콜마홀딩스도 좋은 부분이 뭐예요? 한국계 이제 화장품계의 한국판 TSMC다. 화장품계의 TSMC다. 원하는 주문 들어오면 어떤 것이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지난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만큼 지금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만 200억. 거기 무상증자 100%. 왜 최대주가 왜 무상증자에다 자사주 매입을 왜 이렇게까지 많이 했을까? 거기에 이제 계열사 임원이 또 만주 추가 장내 매수. 왜 그렇게 자꾸 이 수급이 들어올까?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잘 한국 콜마를 보니까 야 화장품계의 TSMC네. 예, 그리고 콜마 B&H 이제 건강식품도 만드네. 손자회사 HK 이노에 우리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약 먹는 K캡 있죠. 예. 그게 다 HK 이노에서 만드는 건데 해외 쪽에도 수출하고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탈모 쪽에 사업도 진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장기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실리콘2에 이어서 지금 청담 글로벌 그리고 이제 콜마홀딩스까지 뭔가 이제 줄줄이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요즘에 실리콘2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단기 상투 신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임원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HB 솔루션. 예. 지난주 상투 신호가 나왔을까요? 이제 723부근이 여기 있었죠. 바닥권에 밀주 국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점이 돌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강력한 저항권. 딱 뚫어버리니까 가죠. 근데 지난주에도 거래량이 많이 늘진 않죠. 그냥 출렁거리고 신용 물량이 이제 급감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HB 솔루션 같은 경우가 앞으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뚜껑을 아직 열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를 통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의 양산 장비를 공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거의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HB 솔루션은 이제 7,900원대가 이제 강력한 지지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5일선까지 눌러놓은 다음에 재차 9,600원대를 또 뚫고 간다. 신고가. 그럼 또 이제 허공 위에 고점이 어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B 솔루션은 최대 주주가 12 행사를 해야 돼요. 12 취득을 하면 12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 솔루션은 아직 12 행사를 안 했어요. 2대 주주가 아직 700만 주 갖고 있어요. 한 500억이 넘는 그런 물량인데 2대 주주가 퇴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물량이 9,600원대 딱 올라가는데도 매도 공시가 안 나와요. 그만큼 5,000원대 중반, 4,000원대 부근에서부터 매집이 이루어졌죠. 앞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직까지 대량 거래 대음선도 지표상, 차트상으로도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구나. 주식은 재료가 나오고 탕탕탕탕 급등 랠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포 세력들이 매도를 할 때 그럴 때 대음선이 나올 때 상투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단 하나도 1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삼성과 SK하이닉스, TSMC 3사를 다 공략할 수 있고 비메모리, 메모리, 전공정, 후공정을 다 공략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는 이 기업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 장비, 국산 100%, 외산 장비,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반도체의 난제를 해결하는 장비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 솔루션 4,000원대 설명드리고 벌써 9,000원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팩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윈팩이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설명드렸어요. 네.
2번. 윈팩을 이제 왜 설명드렸을까? 700원에서 이제 돌파하고 있는데요. 밀집 국면 720선 돌파. 주식 싹쓸이는 기법대로 적용하면 이제 시작 관점이죠. 예. 그런데 이 윈팩 같은 경우는 이 고사양 테스터 장비를 도입을 했어요. 어드반테스트에. 세계적인 이 반도체 장비 일본의 기업 어드반테스트 쪽에 이 고사양 테스터 장비 한 대당 한 50억 정도 하거든요. 50억을 도입을 했다. 한 대만 아니겠죠. 제주 반도체 물량을 대거 흡수하겠다. 그 한 대 장비 갖고 무슨 제주 반도체 물량을 대거 흡수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매출 비중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몇 대 정도는 투입을 했을 텐데 왜 수백억의 돈을 장비 쓰는데 도입하는 데 썼을까? 그 장비 자체를 또 유심히 성능을 들여다보면 HBM까지 테스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HBM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했을까?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놓겠죠. HBM 쪽에 테스트를 숫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직 제 상상이긴 하지만 HBM. 거기에 일단은 AI 칩, 오토모티브 칩을 전사적으로 스터디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메모리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LPDDR5가 주력 제품이긴 하지만 HBM과 AI 칩까지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번에 유상증자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좀 대표이사 2명이 장내 매수와 함께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참여하지 않았을까. 100%, 최대주주도 마찬가지로 100%, 180억 참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윈팩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메모리 다 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볼 수 있는 기업.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내에서 윈팩 700원 뚫었죠. 제가 항상 또 이런 격언들을 많이 얘기해요.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어떤 큰 휘황찬란한 멘트, 재료보다도 주식이 싼 거. 그 유명한 네이버도 1,800원대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 유명한 한미반도체도 2,000원대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 유명한 에코프로도 1,000원, 2,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1,000원, 2,000원 이럴 때 항상 유심히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폭발할 만한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시설 투자를 지금 벌써 수백억을 하고 있잖아요. 용인 쪽에 본사가 있고요. 용인 지역 쪽에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 같아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용인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윈팩도 단 하나의 지금 후공정 관련주를 꼽는다라고 하면 가장 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000원대에서 윈팩을 꼽았다.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끝까지 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종목명은 YC고요. 매수가는 18,800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YC 어제 보니까 18,450원에 종가를 형성했네요. 위원님, 위원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예. 좀 불안불안하네요. 매수가가 굉장히 예. 좀 높으셔서 예.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제가 칭찬을 또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예. 그게 많지는 않죠. 항상 칭찬해 주신 분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YC 좋습니다. 제가 이제 4,000원대 설명을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좋은 종목을 때려 사는 거지, 그냥 종목을 사는 게 아닌데, 이분은 더 갈 거를 찾은 거죠. 세계에서 지금 몇 안 되는 고사양 테스터 장비 유일한 기업인데 2만 원대 중반대 증거사 목표 주가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 거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못 간다라는 건 아니고 아직 상토신호도 또 나왔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대량 거래 대음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신 지금은 바닥권이 지났죠. 주식 싹쓸이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721선 부근, 밀집국면, 정배열 초기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실 텐데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7,900원대 요 21선 부근이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손실이 날 수 있죠. 만약에 17,000원, 18,000원대 다시 또 좀 10,000원대 이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반토막이잖아요. 예. 철저하게 여기에서는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돼요. 17,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 전략 대신 여기 깨지게 되면 매도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단기 저항권은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지금 22,000원대 이 부분이 좀 저항권이죠. 이 부분까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22,000원대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또 돌파의 초점 맞춰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좀 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대박을 노리면서 그러니까 매매하는 단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원래 달리 짤 수밖에 없거든요. 바닥에서 사신 분하고 위에서 사신 분하고 똑같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끝까지 고고고 하는 거고 상투신으로 나올 때까지 위에서 보신 분들은 22,000원대 후반대까지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약손실 구간입니다. 그래도 손실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7,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지금 정고점 부근 22,000원 부근에서 꼭 익절 처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찍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니, 네, 너무 어떤- 이쁘셔요.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삼성 SDS요. 삼성 SDS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1,300원이요. 16만 1,300원의 비중은요? 예. 50%. 50%.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중 좀 크게 들어가셨네요. 절반이나. 네. 네, 언제, 시청자님 매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16만 1,300원인 것 같아요. 3,100원인 줄 알았는데 1,300원이고 16만 산지는 1,300원. 지금 몇 달 됐거든요. 네. 근데 한 번 16만 원 찍은 적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근데 계속 그렇게 이렇게 빠지면서 14만 원도 하다가 15만 원 되다가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지금 16만 원 예. 터치한 게 이번 달 초고 그 뒤로 좀 내려와서 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예, 저도 일단 아침에 열심히 하려고 좀 꾸미고 왔는데. 네, 열심히 예.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예, 일단 이 삼성 SDS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네.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예. 이 클라우드가 알려주잖아요. 생성형 AI. 예, 그런데 예.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좋은 거는 삼성전자가 다 갖고 가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최대주가 삼성전자예요. 근데 네. 결국엔 중심은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 SDI 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 예전에 특허도 확보를 좀 했던 상태고 이 삼성전자가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2대 주주로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하지 않을까. 이 기업이 뭔가 좀 약간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삼성 거래량이 없더라고요. 예전부터 삼성 SDS는 좀 뭔가 항상 좀 지지부진하게. 물론 뭐 삼성전자도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뭐 중성주는 아니지만 뭔가 무거워요. 예.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5월달에 좀 지금 수급을 보니까 원래 제가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최근 잠깐 지금 봤어요. 근데 삼성 지금 생명보 최대 주 측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량 매도를 하는 건 아닌데 한 9,000주 정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뭐 잔뜩 매집을 하는 것도 없어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보면 SK하이닉스 뜨기 전에 바닥에서 SK 스퀘어 같은 경우가 막 자사주 매입을 수천억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 날아간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방송에서. 그런데 이제 삼성 SDS는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차트는 대신 아직까지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평가돼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글쎄요. 극도로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네. 글쎄요. 평범한 거 그런 주식을 원래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귈 때 보면 저 사람 좀 뭔가 특출나 그런 사람들하고 해야지 뭔가 또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평범하다 보면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 왜 합니까? 1등할 주식을 찾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업계에서 주도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주도하니까 지금 1등을 하니까 크게 올라간 네. 거고 한미반도체도 네. 후공정 장비 쪽에서 1등 하니까 크게 올라간 거고 그 유명한 전공정 장비 업체 HP, SP도 전 세계에서 독점하니까 바닥 대비 6배 올라간 거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없고 예, 그래서 이 기업은 거래량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일단 지지권은 위 라인대인 것 같아요. 14만 원대. 이 14만 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17만 원대 있죠. 예, 이 라인대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는 매도계를 노려보고 더 간다 하더라도 갈 수도 있어요. 뭐 전망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라인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매수권에서 강력하게 14만 원대 720선 이 부분이 바닥권이거든요. 하려고 했었으면 14. 굳이 하려고 했었으면 여기서 해야 돼요. 이 빨간색 라인선. 근데 좀 약간 네, 추격 그렇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라인대 17만 원대에서 매도계를 좀 노려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싹쓸이. 1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 지금 그렇죠.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중요한 또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출난 주식 싹쓸이 이 기법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독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금도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점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기법 내용을 통해서 바닥을 찾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의 바닥권은 14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주식 싹쓸이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많이 721선 그리고 뭐 저평가, 최대 주주 수급 이런 부분들 거래량 잘 보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훨씬 더 성공 투자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꼭 17만 원대 그 이상으로 주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필옵틱스, 필지윤님께 상담 잘 주셨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3,850원에 비중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이 유리기판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이분도 약간 매수가가 좀 높기는 하네요. 예, 이분도 그렇게 뭐 칭찬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대신 만약에 바닥에서 샀다라고 해서 제가 만 원대 설명드렸으니까 그리고 37,000원, 3만 원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득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재매수하는 거는 괜찮아요. 중간에서 이제 터닝할 것 같으니까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렸는데 떨어진다. 그거는 뭐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여기서부터 처음 출발하는데 들어간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 바닥권은 아니잖아요. 바닥권은 저 밑에 만 원대 최대주가 자사주매한 단가 721선 부근 만 원대가 바닥권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처음으로 진입했다가 만 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럼 또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만 원대에서 3만 원대에서 이득 실현했다가 2만 원대에서 다시 여기서 반토막 나도 그래도 수익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좋은 종목을 때를 사는데 항상 초보 투자분들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터닝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윈팩 바닥에서 1,000원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700에서 아래에서 바닥권을 노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지금 단계 이제 반등권에 좀 온 것 같긴 해요. 일단 100일선 부근이 단계 지지권 같고요. 이제 이틀 동안 좀 조정을 나왔죠. 근데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또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전 저점 깨지게 되면 100일선 깨지면 추가하게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지지받고 이제 5일선 회복하고 올라간다. 단기 저항권이 25,000원대에서 26,000원대거든요. 그 라인대까지 일단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 반등권에 온 것 같다고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25,000원 부근에서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담 글로벌. 지난주 이 시간에 포착주였죠. 월요일에 바로 20% 급등 나왔고요. 이번 주 내내 올랐습니다. 단 5거래일 만에 32.49% 큰 상승률을 보였네요. 예, 일단 무엇보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가 이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예. 뭐 다른 거는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최대 주주의 수급이 너무 좋았잖아요. 예, 자사주매에다가 대표이사의 친인척의 장내매수 콜라보, 부사장까지. 예.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도 거래량은 감소 속에서 주가는 강세의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물론 뭐 이제 과일 종목 지정 우려감이 좀 있어서 쉬었다 갈 수도 있긴 있죠. 벌써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2주 동안 연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뭐 운이 좋으면 3주째 그냥 뻗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수급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기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 최대 주주 물량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장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조정받는 게 좋고 갑자기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조정받는다. 그러면 그게 좀 안 좋은 패턴이죠. 그래서 거래량 체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일단은 뭐 상토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상투 신호는 안 나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정제이, JNT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진입했던 4월 8일 당일에도 상한가가 나왔고요. 최근에 횡보를 하다가 이번 주에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냈습니다. 당장 월요일에 이번 주 19,0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에 29,260원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네요. 무려 50% 상승률이에요, 위원님. 예, 이 JNTC 같은 경우가 제가 이런 멘트를 날려드렸어요. 네. 단 하나의 유리기판 가장 큰 재료를 본다라고 하면 JNTC를 보겠습니다.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경고 종목 지정이 들어가서 솔직히 지금 1주, 2주일 동안 뭐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변수로 그냥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경고 종목 지정되고 이렇게까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 같거든요. 이 기업도 아직 8월 달에 데모라인 공개를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서 움직이잖아요. 아직 퍼가 20배도 아직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상 실적 대비 이제 2만 원대 후반대는 퍼가 10배 후반대예요. 엔비디아가 이제 퍼가 한 4, 50배 가까이 올라갔을 거예요. 테슬라가 한 5, 60배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버블이다라고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실적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패턴이고요. 일단 이전 고점, 강력한 저항권이었죠. 23,000원대. 이 라인대가 중장기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23,000원 중장기 지지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진적, 일단 유리기판 나올 때까지 재료. 유리기판이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있거든요. 내년도에 대량 양산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후공정 가장 핵심 재료를 꼽는다라고 하면 원래 유리기판이거든요. 앞으로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아직 상토 신호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 꾸준히 관심 갖자고 하셨고요. 이 종목은 23,000원 지지 여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자분들. 네, 그럼 이번에는 윈팩 볼게요. 이 종목도 이번 주에 1,100원대부터 단숨에 1,500원까지 주가 레벨업 보였습니다. 2주 만에 무려 46%대 상승세를 보였네요. 예, 이 윈팩 같은 경우가 중요한 내용이 또 이거예요. 네. 지금 제가 청담글로벌부터 시작해가지고 JNTC 다 대표이사 12억, 회장님 10억, 다 대표이사들이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윈팩도 마찬가지죠. 공동대표이사 2명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유상증자도 100% 참여를 했고요. 거기 최대주가 180억 또 유중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 기업을 처음에 인수할 때 최대주의 매수 단가를 보면 3,900원, 2,200원, 1,000원, 그리고 860원. 4번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3,900원, 2,000원, 1,000원, 800원. 평균 매입 단가 아마 이하에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시그널이었어요. 그런데 설비 투자부터 해서 시설 투자까지 공장 부지 확보,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근데 이 고사양 테스터 장비를 도입했잖아요. 싸구려 장비 도입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HBM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했다. 그리고 AI 칩까지 테스트할 수 있다. 와, 그래서 이 윈팩 같은 경우가 분명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버부가 인수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랑 관계도 좀 더 돈독하게 더 확대됐을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부사장님이 이제 오셔서 이 회사를 앞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DDR5 주력 제품으로 하면서 이 HBM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HBM3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고 시설 투자한다는 건 월봉상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이제 남은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월봉 차트 보면 그냥 엄지척입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분명히 뭔가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현민솔루션, HB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주에 아직 가열 건 아니라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멘트 해주셨잖아요. 네, 주가가 들었나 봐요. 이번 주에 엄청나게 또 다시 고점을 높였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지금 출렁출렁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멘트를 해야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출렁거리면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대량 거래가 시연이 없잖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 시연 없이 지금 아래 윗꼬리 소음선 아직 상투 신호가 아니죠.
이대주주, 최대주주도 아직 팔지를 않았고요. 기관이 요즘에 들어와요. 금융투자랑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는데 아직 수급 이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기관 수급 들어온 만큼 이제 신용 물량만 좀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이제 빚내서 사주지 마시고 빚내서 사도 올라가긴 합니다. 갈 주식은. 그렇지만 이제 갈 때는 줄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단 하나의 반도체 장비를 지금 본다라고 하면 저는 HB 솔루션 말고는 앞으로도 반도체 장비 쪽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낙헌 님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솔루션 어제 흔들 때 더 들어갔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대량 거래량 없이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상투 신호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더 큰 상승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대체 어떤 종목들이 더 크게 갈 수 있을지 새로운 포착주 5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일단 콜마홀딩스를 다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판 화장품계의 TSMC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벌써 200억 한 걸 알고 있잖아요. 무상증자 100% 한 걸 알고 있죠. 이 기업의 회장님이 얘기했죠. 자녀 2분, 3분 나면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을 주겠다. 와우, 애국자이신 것 같습니다. 최고이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최대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서 원하는 거를 다 모든 화장품을 만들어준다. 저는 이 멘트가 일단은 앞으로 투자자들을 사로잡지 않을까. 앞으로 화장품 관련주는 콜마홀딩스 그리고 청담글로벌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크게 안 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싹쓸이 포착주 첫 번째 종목은 화장품계의 TSMC라는 콜마홀딩스였습니다. 다음 주 한번 시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 SOFC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가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 범한 퓨얼셀이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사주 매입이 벌써 그때 50억 가까이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다 매입 단가가 3만 원대, 뭐 2만 원 후반대로 기억이 나요. 그만큼 아직 주포 매집 단가 이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는 범한 퓨얼셀이 단기 이제 반등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이미 차세대 연료 전지를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시제품 평가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니까 이제 좀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수소 관련주 범한 퓨얼셀이었네요.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이제 이 기업도 7월 달부터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또 갖고 왔는데요. DR텍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DR텍 같은 경우도 반드시 재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 아닐까 예상을 하는 이유가 최대주주의 매집과 함께 이제 부채로 인해서 최근 들어 최대주가 일정 부분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부채가 감소했다. 전량 매도를 하지 않고 어차피 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분 투자를 하고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 특정 기간이 작년도에 12 물량까지 다 받아갔거든요. 이게 3,500원, 3,900원이기 때문에 지금 3,500원대가 작년도 10행사 단가예요. 다음 달부터 10행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500원대가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미 1,000대에 가까이를 CM 시스템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올해 하반기 내년도부터 많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글로벌 기업의 공급을 많이 하죠. 뭐 아람코라든지 그리고 국내 배터리, 중국 배터리 회사부터 시작해서 미국 FBI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에도 AI 엑스레이 기기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기술,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앞으로 잘 보셔야 된다. 제가 세계 최초 설명드리고 나서 거의 안 올라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 DR텍도 원래 제가 1,900원대에서부터 설명드린 건데 다시 7월 달부터 때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 달 다시 큰 상승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포착주 세 번째 종목은 의료기기 관련주 DR텍이었고요. 그럼 네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할게요. 이 HB 테크놀로지를 좀 설명 또 들어보겠습니다. 완벽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현빈솔루션은 완벽하기 때문에 현빈 씨도 완벽하지 않나요?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시고 재력도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고 완벽한 남자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HB 이 테크놀로지도 많이 돈도 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재무 상태도 좋고 그리고 신사업도 진출하면서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검사 장비 시장도 진출하면서 내년도 매출 10배 전망이 나온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이 기여도도 굉장히 크다. 그런데 자회사 지분가치 HB 솔루션 수천억.
근데 나중에 조단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HPSB 또 지분 투자해서 그룹합산 수천억 재원을 확보했다.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HB그룹주 걱정하는 게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고, 한미반도체 걱정하는 게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고. 왜? 투자를 너무 잘해서 투자의 귀재죠. HPSB 투자를 해서 수천억의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업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B테크놀로지는 이제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성장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쪽에 재료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뭐 지금 이제 막 뚜껑을 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HBM이 작년도에 뚜껑을 열었던 것처럼 올해 폭발하는 것처럼 이제 올해 이 글라스 기판, 유리기판 뚜껑을 열고 아마 폭발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도 시점이 도래될 수도 있거든요. 대량 양산 들어가는 시점이. 그래서 유리기판은 항상 끝나지 않았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완벽한 남자 현빈처럼 또 정지우 위원님이 우리 주식시장계의 현빈 아니겠습니까? 네, 이 종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였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주인공이죠, 위원님. 예, 현빈 들으니까 좀 약간 쑥스럽네요. 근데 일단 이 APS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APS 같은 경우가 예사롭지 않아요. 예. 왜 예사롭지 않냐면 자회사 넥스틴을 매각했어요. 총 1,000억 규모거든요. HBM 검사 장비 업체예요. 이제 HBM이 시작인데 앞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영업이익만 한 300~400억 나오니까 그런데 이 기업을 알짜배기 기업을 갑자기 매각할 정도로 왜? 이쪽에 차세대 마이크로 OLED 대거 기술을 확보했거든요. 예, 그리고 차세대 마이크로 OLED 기술을 확보하면서 이 파인메탈 마스크 이쪽에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풍원정밀이 삼성 쪽에 이제 협업하면서 앞으로 파인메탈 마스크 쪽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얘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좀 경쟁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이 200억 정도 요즘에 시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1,000억의 자금을 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급한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APS 머티리얼즈죠. 핵심 이 OLED 소재 쪽의 기업을 합병을 합니다. 지금 합병을 하면서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꾸준하게 장내 매수 들어오는데 2분기에만 또 임원들 대표이사 계속 장내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앞으로 자사주매입부터 해서 더 하겠대요. 그러니까 수급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기업의 유심히 수급을 보면 최규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지분 투자를 수백억 했어요. 근데 그 회사를 개인 자회사로 지분을 넘겼어요. 근데 그 개인 자회사의 수급을 면면해 보면 지금 2대 주주가 자녀들, 나머지 48%의 지분은 자녀들이 갖고 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죠. 수년 동안 왜 투자했을까? 주성도 크게 올라갔었죠. 앞으로 꾸준하게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특정 수급이 들어온 기업들은 굉장히 앞으로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출발이라는 APS까지 오늘도 싹쓸이 포착주 5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주 어떤 활약을 보일지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방송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역시 항상 시장 트렌드를 좀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무턱대고 아무 테마나 쫓아가면 안 되고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죠. 반도체 화장품 여기 뭐 실적이 하반기에도 뭐 급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급증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뭐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화장품 섹터 완전히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시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9시에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9시에 모두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 싹쓸이.